자, 본론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사업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요, 내 사업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뉴스 소식을 또 갖고 와야죠. 요즘 경기 정말 어렵죠. 뉴스에 맨날 좋은 소식이 있을 리가 없어, 항상. 자,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요. 1.6%에서 0.8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되게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생산이 되면서 계속 수출도 되고 막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은 1.7%네요. 아, 지금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좀 곡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가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인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지금 홈플러스 난리 난 거 아시죠? 지금 막 망해간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가요? 여기 보니까 홈플러스 동촌점도 문 닫나? 추가 폐점 우려 확산. 홈플러스 임차료 조정 협상 17곳 계약 해지 통보,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감만점, 울산 북구점 등 불황 고조, 장기 근무 직원도 이렇게 불안한 건 처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어제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거 사인하면 어떡하냐고. 사인해도 벌써 막 문 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이고 나는 어떡해요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아빠가 오늘 올린 소식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애터미는 잘 되고 있는가? 이 잘 되고 있는가는 어디로 알 수 있냐면요.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빠가 좀 전에 올린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오늘 이거 뭐야? 뭐지? 어, 15%인가? 지금 갑자기 이 주가가 확 올랐더라고요. 이 거래량이 터졌더라고, 15% 오늘 하루만. 그럼 이게 뭐냐면 애터미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애터미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애터미가 영업이익이 계속 그래도 다른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탄탄하게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가 지금 애터미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외부의 기관들이나 이런 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터미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행운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 박수 드리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린 거는 주식을 사라는 추천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 같은 종목에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잃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드린 거는 저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소리는 애터미 회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돈은요, 지금 어딘가에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동하느냐? 그거를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계속 세상은 빨리빨리 변해도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가 AI한테 그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25년 기준으로 글로벌 및 국내 트렌드에 이제 종합해서 이제 그 검색을 해봤는데 첫 번째 AI 테크 AI 그다음 테크 산업 쪽으로 자본이 집중이 되고 있고 뭐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지금 돈이 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중심의 주식 시장이 강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막 지금 막 서학개미 뭐 개미들 막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또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근데 돈이 그 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쪽으로 다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요즘은 막 트럼프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금값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지금 같은 경기에는요. 내가 리스크 없이 정말 탄탄하게 잘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를 너무 잘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이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서울 같은 집중된 청담, 그 다음에 뭐 고급 자산 있죠? 강남, 서울 주요지, 뭐 미국 같은 건 뉴욕, 그다음 일본은 도쿄, 뭐 런던 같은 글로벌의 핵심 지역은 여전히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침체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요, 작살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인가 부산이 4년 전 부동산 가격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인구수도 안 늘고 뭐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울산에 10년 전에 20대 초반, 20대 중반 때 제가 트로트 가수로 행사를 울산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중공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퍼 입는 분들이 막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여기 지나다닌 사람들 그냥 아저씨 같지만 연봉이 다 1억이 넘어,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막 바글바글 했거든요, 해변가에. 근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러 갔었을 때는요, 갈 때마다 사람이 주는 거예요. 왜? 중공업이 완전 중국 때문에 착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가 다 없어지니까 사람도 없어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막 조용조용 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옛날 기억만 있다가 울산이 점점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야 뭐야. 그러니까 결국 다 인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또 서울로 막 가고 있다는 거죠. 서울 경기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현금이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뭐 단기 예금, MMF, 뭐 채권형 펀드, 국채 등 안전자산의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 모두 현금을 굴릴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크립토, 암호화폐가 또 재부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폰지 사기, 묻지마 투자에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거는요,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묻지마 투자에 돈 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영끌, 막 대출 막 해갖고 탁 큰 돈 벌려는 욕심에 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막 지금 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거에서 뭐 나라에서 살려달라 한다고 누가 도와주냐고요. 그거는 쌍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리스크 없이 내가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돈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없는 돈이라고 하는 걸로 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이 돈만 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렇게 불려야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비트코인 쪽으로 또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폰지 사기나 이런 거. 그리고 여섯 번째, 럭셔리 소비 그리고 경험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써 있네요. 자산가들은 뭐 명품, 프라이빗 여행, 뭐 고급 요리 등 경험 기반으로 이제 소비에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는 추세고요. MZ 세대는 소유보다는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중시하며 이쪽으로 소비가 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돈은 어디론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돈이 몰려오는 일인가? 이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막 몰리고 있어. 막 너도 나도 막 몰리는 게 느껴져. 그러면 그 직업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옛날에는 진짜 잘 됐는데 왜 요즘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그게 뭔가 그쪽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특히 뭔가 생활 생필품, 필수품들은 먹어야 되니까 쓰지만 사치, 뭐 마사지 샵이나 막 이렇게 뭐 네일샵이나 뭐 이런 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경기를 타고 있다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는 생필품 회사고요. 그리고 멤버십, 무자본, 무점포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쓸 생필품 지출이 이제 소득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는요. 유일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붉은 여왕 효과란 이게 뭐냐면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붉은 여왕 효과라는 건데 내가 열심히 뛰고 있어. 여러분 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계속 제자리인 거야. 그건 왜 그럴까요? 적어도 여기 그냥 이 정도 열심히는 안 되고 2배 이상을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그 도구도 문제가 있지만 더 다른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도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애텀이라는 시스템이 소득이 처음에 6만 원은 뭐 6만 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6만 원이죠. 그렇지만 그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이걸 알고 시작하는 분과 그냥 스폰서가 하라니까 하래. 이런 사람의 속도는 지금 완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첫 번째,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제가 방송하는 거는 본사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론으로는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고 행동을 제가 하다 보니 이런 데가 부딪혀요. 근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A, B 이렇게 회원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요 A와 우측의 B는 내가 하는 거에 바로 따라 할 수도 있지만 늦게 할 수도 있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늦게 점점 늦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아래 한쪽의 회원들은 많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A와 B가 뭔가 제3자가 얘기를 해주든 뭔가 내가 깨달았을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펼치게 되죠. 요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 A 밑에 1번, B 밑에 2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회원이 엄청 늘어났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당 들었어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자기 사업 완전 망치는 길입니다. 이 A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본인 이제 그 시간이 멀수록 예를 들어 금방 나오면 뭐 한 달 뒤에 나온 사람이나 뭐 2달 뒤에든 3달이든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근데 막 3년, 5년 요렇게 지나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못 도와줘요. 그쪽에 시간을 못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시간이 좀 돼서 만났어. 그래서 이 A와 B를 도와주려고 요 사람도 소실적을 키워야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좋으니까 한 번 정도 가르쳐 주려고 만났는데 요 A가 1번한테 막 자랑하는 거야. 나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회원이 늘었고 이렇게 매출이 떴어. 그런 순간 이제 1번하고 이 B의 우측에 2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려갑니까, 여러분? A와 B가 열심히 하면 내려가겠죠. 근데 사람이 이런 A와 B는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한 줄이 터졌다고 썩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막 미쳐서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한 줄 터지면 뭐해? 스폰서가 반대쪽은 안 잡아주나? 반대쪽은 안 응원해주나? 막 이런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속이 답답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A와 B한테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요. 사장님은 여기에 살짝 어필, 무슨 어필이냐면 당신은 나 때문에 도움을 받았어요라는 어필을 좀 해주면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거든요. 그걸 갑질하라는 게 아니라 말은 이쁘게. 사장님 그때 가입했던 게 얼마나 좋냐. 사장님이 하든 안 하든 가입을 하다 보니 그 밑에 고객이 생겼고 또 재수가 좋으면 또 사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사업자가 생겼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제 우측을 펼쳐야 되는데 이 우측을 사장님이 팍 못 내려가시잖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해. 왜? 자기 인맥 없거든. 경험도 없거든. 못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끄떡끄떡하면 그래서 이 1번의 인맥을 빨리 이 소개받고 내려가셔야 되니까 절대 뭐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라는 말을 일치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소문이 안 나요, 소문이. 요 1번한테 절대 이 A가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도움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는 A를 위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A도 나를 듣고 그리고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하려면요. 어디 라인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상담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즐겁고 나한테 고마워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정말 위하게끔 정말 너는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칭찬해주면서 해야지. 너 이렇게 한 줄 했으니까 너도 여기 한 줄 무조건 내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하다 말. 에이 뭐 돈 안 들어오는데 뭐. 아이 난 말래. 나 안 맞아. 체질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머물러 지켜본 사람들까지도 뛰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애터미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요. 달려있던 사람들을 이 누워있는 사람을 뛰게까지 만드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터미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스폰서의 후원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이건 자영업 마인드고요. 이게 잘못 어필이 되면 그 입장에선 좋죠. 너무 감사하니까 막 얘기하고 싶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파트너의 마음인 거고 본인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되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스폰서들, 아니 파트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맨날 자랑하고 댕겼어. 그럼 그 파트너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바닥을 다지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스폰서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막 자랑하고 다녀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자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해요. 왜? 파트너들도 아 나도 그렇게 당연히 후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회원이 10,000명이 넘는데 그거 다 어떻게 관리해요? 그럼 시끄러워서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후원을 받는 거는 마음으로 고마하되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랑은 누가 하냐? 알아서 스폰서가 요 사람한테 말해줘도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알아서 스폰서가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렇게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막 먼저 막 사방에다가 막 단체 톡방에다가 알리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폰서의 후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직 파트너가 없다 보면 자꾸 이제 스폰서 위로만 보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내 밑에 앞으로 들어올 파트너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리더잖아요. 그럼 내가 맨날 그렇게 스폰서한테 요구하고 이러면 내 몇 명의 파트너들이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더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말면 많은 거고 항상 내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가 조건부식으로 스폰서의 후원을 당연하게 보면요.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과연 그만큼의 일을 하는가를 평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이게요. 뭔가가 요구사항이 생기면요.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의 후원할 가치가 있는가? 저 사람을 평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사업으로 보면서 알아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요. 스폰서도 저 사람한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나부터 나의 사업으로 보셔야지만 모든 일이 편안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내 파트너를 두 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운이 좋아서 진짜 애터미는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단 두 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스폰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스폰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회원도 안 내려주고 포인트도 안 내려줬는데 라고 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능력이 좋은 거예요. 왜? 본인이 능력이 좋으니까 스폰서들이 그걸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밑에 스폰서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 그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기죠? 왜 생겨요? 그게 막 늘어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도움을 안 받았어. 그러면 내가 참 능력자구나. 그럼 여러분 당당히 사과하세요. 근데 꽉 위에 스폰서한테 바라고 이런 분들은요. 내가 그런 사람 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보세요. 저 송영민 총장한테 아들을 네 밑에 달아야 되냐, 내 좌측에 달아야 되냐. 거기가 대실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를 보고
아, 앞으로 우리가 커질 것 같은데요? 그 반대쪽에 다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의 파트너들이 들어온다, 뭐 지방의 파트너들이 들어온다 할 때 저는 송 총장님한테 당당하게 연락할 수 있죠. 총장님, 집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 스폰서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니 내 파트너들은 어떻다? 그 스폰서가 1순위로 챙기게 되죠. 근데 내가 맨날 진상이고 어떻게 하면 스폰서한테 더 뺏어 먹을까 이 생각을 하면 그 스폰서가 내 밑에 파트너를 만나겠냐고요. 도망 다니기 바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업은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혜롭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왜? 이 감성 이거는 그냥 좋고 싸고 막 마진 이런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건 AI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로 나와 연결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의 이 재심압력이 이 감사가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 같이 잘 돼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그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나만 두 줄 다 하고, 나만 다 이용하고, 내가 맨날 직급 선포하면 위에서 맨날 직급 가고, 같이 가고, 나도 나 혼자 가서 좀, 엔가 좀 높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가면 막 위에서 크라운 나오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 처음에는 싫었어요. 근데 임페리얼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맨 밑에니까 내가 도장! 그러면 그 위에 쫙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밑불, 오케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크게 보상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내 파트너가 직급이 있는데 쓰러졌어. 그래서 추천을 해줄 때 300만 원 SOS도 받게 되고 제가 일순을 받을 수 당당하게 제가 외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 300만 원의 장학금, 뭐 100만 원의 뭐 장학금 이거 무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잘 지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줄을 가르쳐 놔야지만 이제 나는 도움을 받았어도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 파트너의 소개 받고 가야 되잖아요. 매출도 소개 받으면서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움을 받아도 그런 거는 좀 철면피가 되셔야 돼요. 두 줄 다 했어 나도. 이거 자칭력 500% 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스폰서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사업이에요. 스폰서들도 파트너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 사실은 여기 스폰서가 이렇게 해서 도움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착해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다 했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야 앞으로 사람이 많았을 때 속이 편합니다. 시끄럽지가 않아요. 아시죠? 우리는 요 10명. 제가 옛날에 그 얘기 여기서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얘기 드리자면 저도 임페리얼님한테 막 이랬어요. 뭐 소실적은 소실적대로 시끄럽다 그랬고 대실적은 대실적대로 시끄럽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 사나는 다 착한데요? 다 저희 말 잘 듣고 너무 잘 되는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났을 때 제가 너무 쪽팔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당연히 제가 관리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내 손결이 안 닿는 파트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터지고 막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가 그쪽까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소실적은 소실적대로 시끄럽고 대실적은 대실적대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고야 너무 쪽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빅 비즈니스잖아요. 머리를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체면도 있고 좀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좀 보여주고 싶고 근데 여러분 뭐 밥값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 n분의 1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엔 낼 수 있어요. 한두 명씩. 작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게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면요. 특히 남성분들은 체면 때문에 스폰서가 이렇게 같이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돈이 없으면 주부들도 많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같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남성분들도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에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지. 그치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쌓여요.
아, 좀 같이 낼 수도 있는데 이거 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방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도 주부도 있고요 여자들이 막 홀로서기로 사업하고 이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한 여성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통 남성분들은 가장의 역할을 하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낼게요 이러는데 여성분들은 그걸 스폰서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젖어들면 스폰서가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가 스폰서 역할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쌓여요. 이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좀 같이 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먼저 해주면 좀 수고 좀 덜어줄 수 있는데 아, 내가 파트너가 스폰서냐고 이렇게 또 쌓이잖아요. 근데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왜 이렇게 맨날 무리하게 저렇게 맨날 밥을 다 사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맨날 비싼 데만 가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를 차단을 먼저 잘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몇 명, 한두 명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인원수가 막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파트너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 밥값이 무시 못해요. 내가 그만큼 벌면 괜찮은데 메타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초보자를 스폰서에게 붙일 때의 매너 행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러분 애터미는요. 교육 사업이고요. 복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배우면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너를 잘 배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스폰서한테 붙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내 밑에 파트너 1, 파트너 2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파트너 1이 파트너 2를 스폰서한테 붙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였어.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만났다 칠게요. 이렇게 셋이 만났는데 파트너 2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파트너 2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스폰서에 대한 좀 이렇게 프로모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우리 스폰서님은요 이렇게 오래됐고요 이렇게 했고요 대단하다는 걸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어리면 어린데도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정말 대단하고 너무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어필을 해주시든가 그리고 내 위에 아직 스폰서여도 경력이 좀 짧아도 그런 성실하다는 거. 아,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뢰가 쌓이고 너무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거를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의 어필은 이제 미리 사전에 스폰서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파트너를 너무 띄워버리면요. 제가 해본 결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초보자들은요. 높은 스폰서가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건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배가 진짜 산으로 가요. 결국은 파트너 1 때문에 파트너 2를 만나게 된 건데 이 파트너 2가 아 내가 엄청 잘 돼가지고 잘나가지고 이 파트너 1이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열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이 직계에서는 항상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게 내려가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모션을 미리 사전에 잘 해준다면 잘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스폰서한테 붙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한 4-5명이 늘어나면 이 스폰서한테 붙일 때 다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파트너 B를 붙였는데 나머지는 또 떠들어 막 거기 안에서 또 막 얘기해. 그거 여러분 완전 안 좋은 행동인 거예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스폰서가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그렇게 붙였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건데 내가 막 다른 사람한테 여기 초보자 붙였다고 나는 빠져가지고 요 옆에서 막 또 자기 얘기하고 있고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이게 들어야 될 거를 또 못 듣고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루하더라도 내가 알던 내용이어도 끝까지 듣고 또는 옆에서 막 나한테 질문해서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초보자 잘 모르면. 그러면 짧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매너 있게 해주는 건 좋은데 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제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서열이 애터미 안에서 고용비를 이렇게 월급을 안 받더라도요. 그 라인에 서열이 잘 있어야지요. 잘 굴러갑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미래에도 편해져요. 아시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매너를 지키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예를 들어 파트너 1과 2가 있는데 1, 2, 3이 있다 칠게요. 근데 1이 갑자기 아니 2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이걸 잘 들으라 그랬는데 막 정신없고 옆에서 딴 얘기했다고 파트너 1이 여기 스폰서님 계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혼내야 돼요? 아니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대로 또 흡수하신 분들은요, 여기 스폰서님 오시는데 말하고 있다 그러면 딴짓했다고 혼내고 막, 나가서 통화하시라 그러고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흡수하게 해야지, 그대로 그걸 배웠다고 막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 파트너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씨, 나 돈도 안 되는 시다,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뭐랄까, 이게 좀 센스가 필요하다? 좀 지혜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나중에, 상님, 요렇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배웠지 않냐? 나중에는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좀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제가 조심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 조심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딴짓했다고 꾸짖지 마셔요. 6번째, 자, 리더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리더들이 생기면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다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색깔로 그대로 잘 가져요. 그리고 잘 굴러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맨 밑에 가 있을 때 이제 파일업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파일업이 돼서 이렇게 위에서 나오신 분들은 거기서 펼쳐지면 결국은 나의 밑에지만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그 리더의 중간 리더의 색깔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저기를 갔을 때 저건 아닌데 저거를 막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막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저는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실패한 거지 그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현장 경험하는 거는 이더고인 패럴님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산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을 때 나는 못해. 근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다 골고루 쓰니까 스폰서의 색깔은 무슨 색이다?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시커매져요. 말은 맨날 이렇게 이론을 듣는데 행동은 자꾸 내 색깔로 맞추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저도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니까 시커먼 색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다 나처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리더들이 중간에 있으면 셀프 리더들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판매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싶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 그럼 그 사람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단계꾼들도 들어오고 착한 사람도 들어오고 악마도 들어오고 열정적인 사람도 들어오고 골고루가 있기 때문에 그 600만 명이라는 회원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게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지 만약에 저처럼만 원칙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은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능력은 다 다른 거예요. 판매 여왕이 판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저는 판매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신 전 뭘 잘해요? 후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골고루의 개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되 나의 개성은 이거는 자영업 마인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존중해주니까요. 그 색깔로 가지면서 더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일이 더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조직이 커지면
저도 이제 제 밑에 산하에서 아무래도 임페리얼님보다 제가 더 잘 알죠. 현장도 뛰고. 그러면 오히려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구야? 뭐야?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왜? 모르니까. 얘기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요? 지내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났을 때의 행동과 저 사람이 만들었을 때의 행동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와 일하는 사람이면 내가 더 잘 알죠. 그리고 나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페리얼님도 건들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저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지 저한테 물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진 팀장님이 있고 뭐 정희 사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색깔대로 가게끔 존중해주면서 커져야지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저는 한두 번밖에 안 봤잖아요. 그럼 내가 더 모른다고. 근데 내가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요 사람도 모르면서 이게 잘못되게 방향을 주잖아요. 그럼 혼선이 와요, 파트너들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리더를 믿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지. 내가 딱 관리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이 그랬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일을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셀프 리더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셀프 리더들이 어떻게 돼요? 그 색깔의 개성을 살려주면서 나는 그 개성을 어떻게 더 활활활활 시너지를 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거기를 스폰서라고 들어가고 거기를 내 색깔로 바꾼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실수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저기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으로 막 그 영어 잘하시는 무역하시는 분이 가입을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제 산하긴 한데 제가 관리하지 않는 산하들이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색깔을 존중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 방향대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팀들이 아예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후원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 밑에서 내가 갑질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그거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경험으로부터는 다행히 그 사람이 그만두지는 않았는데 그게 저의 그렇게 실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A 밑에 B 파트너가 막 A 스폰서님 너무 싫어요. 뭐예요? 막 이래. 근데 내가 관리를 다 할 수 없잖아요. A가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A를 그러셨구나. 그래도요. A 사장님이 얼마나 사장님을 좋아하는데요. A 사장님이요. 사장님 칭찬을 참 많이 하신다. 사장님 생각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은요. 욕을 하다가도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예요. 맞아. 그래도 나한테 항상 제일 많이 챙겨주고, 그래도 내 옆에서 다 내 전화도 다 받아주고, 항상 내가 부를 때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었는데. 그렇네요. 이게 누가 역할이에요? 스폰서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장구치고, 그래요? 그랬어요? 뭐 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잘 키우려면 그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도 이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진에 한 분 중에 스폰서님 나날이 제 줌 미팅을 들으면서 국자의 줌 미팅을 들으면서 나날이 깨닫고 있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몇 계세요. 근데 그랬을 때 자기의 이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했던 행동, 과감했던 행동, 막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스폰서님 너무 갈급하니까 팍 쳐갖고 얼마 들어요? 제가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쪽팔린 행동이에요. 근데도 최낙균 단장님이 지금도 저를 보고 우리 최 국장님 대단하신 최 국장님 맨날 그러세요. 그거를 제가 배웠어야 되는데 맨날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씨 맨날 대단한 소리니까 네. 막 그러면서 맨날 그거를 갖다 불만을 가졌는데 그게 최고다. 왜냐면 제가 별로 불만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한테 싸우고자 막 최 부장님은요 이게 문제고요 뭐 했고요 이렇게 했었으면 저랑 뭔가 뭐야 나 딴 라인 갈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하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아부해 싫어 막 이랬는데 불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배운 거는 그래 맞아. 결국은 칭찬이 최고인데
그래서 너무 아보 멘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 또 아보를 가면 이 파트너가 또 이제 스폰서를 또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항상 적당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너무 극과 극이 되면 안 되고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잘 변화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나는 뒤끝이 없어요. 이 뒤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부 클리닉 가거든요. 저희 신랑이랑 이제 저기 이제 깨질 뻔하다가 다시 이제 합쳐가지고요. 요즘에 부부 클리닉을 둘이 같이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조심, 이게 똑같더라고요, 애터미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인성 체크를 하는데요. 저도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하고 여자 무리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할 줄 못, 안 하다는 습관이 되면 보니까 할 줄 몰라요. 화를 내도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나는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이게 속이 후련하지 않으니까 뭔가가 쏟는 것 같지만 제가 긍정 요소는 높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애터미 안에서도요. 우리 비비불 하지 말라잖아요. 비평 비판하지 말라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 감정 노동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진아 씨는 감정 노동하는 사람이 많네요. 왜냐면 긍정으로 이게 우리 포기도 담는 그 배추 포기 담나고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포기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그러니까 감정 노동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잖아요. 왜? 파트너들한테 내가 하고 싶으면 저 사람이 뻔히 안 되는 게 보이는데 그걸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곁에서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막 참는 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조직의 큰 데에서는요, 임페리얼님을 보니까요, 그 보살님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살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참고 하하하 웃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많은 조직이 따르더라고요. 결국은 어딘가는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부부 클리닉에서는 참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애터미에서는요. 나는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쁜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요거는 나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저도 이 말은 좀 기분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이 스폰서 입장은 파트너가 바라보는 스폰서는 뭔가 엄마 같고 뭔가 후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지지자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동급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우리가 자식한테 모든 거를 부모한테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희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희생하지 말라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자식한테는 희생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내 딸은 잘 키우고 싶고 내 아들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젖소 철학이 돼야 돼요. 아니. 젖소 철학이 되면 안 되고 애기 철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잘 굴러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손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모든 게 결국은 나는 희생을 하고 나만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머무니까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오잖아요.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제가 억지로 직급을 유지하지 않는데도 지금 오토 팀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래 모든 게 항상 대가의 지불이 있다는 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잃지 않았던 게 내 곁에 머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시끄러운데 골고루가 다 있으니까 그 사업자 안에서도 계속 내가 그래도 희생하면서 잘 키우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스스로가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버텨지면서 잘 유지가 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미나에 초대하잖아요. 시스템에 초대 시 프로모션 할 때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가 제일 길어요. 근데 우리가 신규 프로모션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너가 오면 내가 선크림 하나 줄게. 뭐 해모임 하나 줄게. 이렇게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그 사람들이 끝까지 머물러야지만 마지막까지 있어야지만 내가 나중에 아파 누워 있어도요. 그게 복제가 잘 굴러가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중간에 가고 이러면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어설프게 복제를 시키면 내가 나중에 아파요.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착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와 그래도 김영근 팀장님이 지금 몸이 되게 아프시잖아요. 원래 덤프트럭 하셨거든요. 근데 팔도 뭐 아프시고 뭐 이렇게 암이 자꾸 전이 되니까 아예 일을 못 하세요. 근데 안 아플 때 그분이 애터미를 열심히 하면서 시스템에 안착을 시켰더니 그분이 누워 있어도요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뭐 박영규 사장님도 알아서 하시죠. 박병일 팀장님도 알아서 하시죠. 그러니까 안 아플 때 그 안착을 잘 시켜놓은 게 시스템을 중요시했던 거죠. 그 안착이 지금 아파 누워 있어도 잘 굴러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왔다가 중간에 가면 흐지부지하게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프로모션을 하냐?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을 모시기 전에 프로모션을 선물을 주겠다고 프로모션을 걸 때 몇 시까지 한다는 시간을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야 그냥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세미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요 하루 종일 걸린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보통 한두 시간 안에 끝나겠지.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 왔더니 이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왜 안 끝나? 야 언제 끝나? 아 조금만 있으면 끝난대. 언제 끝나? 조금만 있으면 끝난대. 아 언제 끝나? 이제 그러면 하루가 다 가면 어떻게 돼? 다음부터 안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때요. 완전 질려버린 계기가 뭐였냐면 그 기도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언제 도착해? 라고 물어보면 다 왔대. 그럼 1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 이제 다 왔나? 아, 언제 끝나? 언제 도착해? 그럼 또 금방 도착한대요.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난 거야. 그럼 2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얼마나 지루해. 다 왔다고 한 게. 그래 또 기도하러 가. 아, 뭐야? 그랬더니 언제 도착해? 그랬더니 또 금방 도착한대. 그게 한 5시간 넘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워낙 크니까 그 옆에 동네가 한 몇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을 못한 거야. 한국은 길어봐야 5시간 아니잖아요. 내가 인도네시아 그 땅덩어리가 넓은 그 문화를 모르고 아, 몇 시 도착해 이거를 안 물어보고 계속 금방 도착해라는 말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내 파트너들 신규를 이제 프로모션 할 때 하루 종일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저는요. 만약에 8시에 끝나도요. 우리가 이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뭐 방송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래서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더 더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10시에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확 늦게 얘기해. 그럼 그 사람들이 10시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왔다 칩시다. 근데 8시에 끝나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8시에 끝나요. 라고 했는데 9시, 10시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하루 종일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 미리 한 번에 겁을 딱 준 다음에 종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때부터 1시간씩 깎어. 아, 10시까지 걸릴 수 있으면 또 깎어. 9시까지. 원래 9시까지 해요. 근데 조금 라이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렸다라고 생각했다가 9시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대충 감은 있잖아요. 그럼 왔다 보면 자기네들이 9시까지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괜찮아요.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아니까. 근데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 세미나는 한두 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나 오늘 하루 다 버렸다. 나 약속 잡아놨는데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못 잡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을 미리 모시기 전에 몇 시라는 거를 알리는 프로모션. 그러면 세미나에 앞으로 시간이 보고 싶은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일일이 스폰서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여기 어플 보시면요. 애터미 티켓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 티켓의 어플을 로그인을 이 어플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5월 달 거 쫙 나와요. 석세스가 뭐 오로 투어, 뭐 오롯에서 하는 거, 원데이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6월 달도 이렇게 뭐 18일은 강릉 원데이 세미나, 뭐 굿모닝 원데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6월 달은 뭐 1일은 지역 서울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티켓 보시면서 내 파트너와 내가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일일이 스폰서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다 회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는 그 루틴을 나는 요 시간은 여러분 애터미는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업처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내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가 되는가?
그럼 나는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꾸준히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꾸준히 나한테 머무르면서 이게 퍼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시했던 게 뭐였어요? 석세스는 빠지지 말자였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점점 커지니까 그럼 뭐냐? 전 대신 후원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들이 저처럼 후원을 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세미나로 각자가 나를 보고 아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 나는 그럼 세미나를 안 쳐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또 그 파트너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걸 루틴을 만들어서 세미나에 안착시키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셀프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이며 나는 언제 모일 것이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미나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보다는 스폰서와 나와 포인트도요. 우리는 가격도 싸고 포인트도 작죠. 그럼 나 혼자는 절대 매출을 못 올려요. 그래서 그 조직을 뭉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작은 포인트들이 사람이 늘어나니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이는 자체가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비전 제시를 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석세스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요즘에 석세스 너무 좋은 게 아예 이제 사업 설명도 해주고 마케팅 플랜까지 해주잖아요. 저는 석세스 때 마케팅 플랜이 없어서 이게 회사 소개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있으니까 초보자들이 어디를 안내해도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부업자는 부업자에 맞게끔 안내하시면 되고 또 석세스에 오실 분들은 석세스로 또 안내하셔도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고정된 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파트너도 그 고정된 시간을 스케줄로 잡아놔요. 제가 월요일 날 매주 이 줌 미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는 이제 몸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늘다 보니 오늘 50명까지 들어왔어요. 와, 지금 48명이에요. 2명 나가셨거든요. 야,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40명부터 안착되다 보면 이게 점점 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원수가 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매출이 당장 안 떠도요. 사람이 늘다 보면 매출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뭘 잘해야죠? 나한테 열심히 팔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후원도 하시면서 자꾸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너무너무 쉬운 사업입니다. 월 1억을 버는 일인데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회사가 다 런칭해주죠. 뭐 반품 다 해주죠.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정말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없다.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거기다 회사 보세요. 주식에서도 알려주잖아요. 다 지금 뭐 삼성이나 뭐 홈플러스 뭐 어렵다 그러는데 애터미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그거는 지금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애경을 뭐 샀다 막 이래서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아직 뭐 그런 검증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아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경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경 고객들이 여러분 얘기하세요. 기사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닐 땐그 뭐야 아닐 땐그 불에 연기 굴뚝에 연기 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누군가가 찾아왔던지 뭔가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더라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희소식인 거예요.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애터미는 빚도 없고 튼튼하니까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애경의 소비자들이 또 애터미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경 되게 매니아 맨날 선물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까지도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요번에 석세스 때 그 무대 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강의하셨던 분들 봤을 때 스펙이 야 스펙 장난 아니다. 우리 애텀이 진짜 이제는 스펙이 좋은 분들이 성공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터미의 퀄리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분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지금 제일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경기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 성장률 지금 0%라고 막 이러잖아요. 생산도 안 되고 산업 발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구를 찾아서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당히 얘기하세요. 우리는 수출하죠. 그리고 세금 리더들이 세금 많이 내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죠.
이거 여러분 사명감 있게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가로 보여주세요. 회사 봐라. 지금 이거 애터미의 퍼센트가 높은데 콜라비엔치가 높은데 요즘은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보시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회사 검증하시고 그게 주가로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자료 같은 거 보여주세요. 벌써는 제가 말 안 해도요. 저희 막 산하에 보면 그런 주가나 회사 같은 거 보고 재무제표 같은 거 다 보고 야 여기 진짜 애터미는 정말 잘 되네요. 이래가지고 지금 미쳐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가 막 의사, 판사, 검사 다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요즘 막 의사, 검사 뭐 다 변호사 막 이런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럼 경쟁에서 이걸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래에 쫙 깔려가지고 막 술술술술 풀리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